한나라 때는 꽃 한자도 없어. 네. 빛날 한자도 없어. 네. 아, 꽃 한자가 없어. 빛날 한자가 다 꽃 한자야. 네. 그래서 그 침계라고 하는 거가 추사가 글 30년 걸린 거야. 그 작업도. 그것은 문자 방면에서 통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서 그걸 하고 그래야지 어설픈 지식을 갖다가 응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반적인 상례를 따르되 네. 그 경지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여기 없는 글자도 옛날에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서 그걸 쓰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권두라는 거가 있어야 되지, 그지? 왕이지 그 임사하고 왕이지 저기 한다는데 왕이지 글씨 없는 게 얼마나 많아, 그지? 그럼 그 글씨는 안 써야 되네. 그 이치대로 얘기한다고. 그걸 조목조목 따져가더라도 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과 이런 걸 자기가 설정하지 않으면 안 돼. 자기가 그 방면에 완전히 그 지식이 깊고 자타가 다 공유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어떤 경우는 막 그런 거. 지금은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 초창기 같은 경우 여기 있는데 지들 심사하면서 이게 아 이거 상권이 하는데 선생님 이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씨발. 죽였는데 어떻게 이런 거 부르질 않으면서 내가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오자 씨가 붙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났는데 선생님이 이거 평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뭐 전화를 해, 그죠? 그래서 대상이 됐건 말고는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해. 농담이지만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지, 그지? 그리고 판본에 따라서 특히 이런 거 당나라 아니면 기타 이런 것도 그 일작이라는 거가 있어. 일작. 같은 자를 놓는데 일작 뭘로도 쓴다. 그러면 이 사람 판본을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판본 볼 실력도 없어 솔직히. 판본도 아니고 뒤에 이렇게 근본 아까 말한 근본 보고선 어떤 거는 일작을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썼고 저 사람은 이렇게 썼다. 근데 A가 본 사람은 B가 본 것이 틀린 거야. 오자야. 그지? 그런 경우 많아. 또 어떤 때는 그런 적을 하고 있어. 아 선생님 그래서 원본 봤다는데 선생님 책에 있다고 적하는데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오. 그 말이 되는 거냐고. 내 책이 어떻게 다 오라, 그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게 유명한 그 양진이가 그렇게 해서 처음 대통령 받을 때 그것이 5자 12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런 거 많아. 그럼 적어도 당시 아니면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흔히 꿰뚫고 있고 그런 어떤 그 판본 이런 거에서도 흔히 알고 있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허학교는 그 방법에는 잘 알잖아. 어려운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이게 좀 더 어려워지냐? 네. 아이 박사님도 계신데 지금 계속 들으려면 귀동냥 하나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비하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네가 너무 쉽게 생각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쉽게 생각하는 거가 일반적 논리를 갖고 진리인 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구하고 저기 한 사람들은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아까 이 사람 얘기한 거 봐봐. 발자 뜻은 모르겠다. 그 사람의 발자를 왜 모르겠어? 설문해제까지 다 뒤져가지고 알 거라. 그 말은 이 말에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도 그 적당한 말을 갖다가 그러면 넣었었을 텐데 자기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발등에서 발자를 뭘 써야 될지.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만 하는 거라.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뉘앙스를 품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 못했어. 문장 해석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지만 자 아니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자기 생각을 넣을 때 쓰는 거야. 이걸 번역할 때는 생각하건대가 제일 나아. 나도 이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봤는데 생각하건대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낫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 내 생각에 이전 발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지? 차필지법 정시단부라 불이어서 유소해 가해 여개 불가 차 기원월 발등자 욕 호구개 형여 마등자 기지 대지 상절 골하다 식지 중절 방자 필 호구 이개 마등지 형 이신 중지 구필 향 명지 소지 부명지 즉 오지 분작 양기이나 우하는 휘운호 모두 비평하는 거겠지. 차필지법 이거 쌍구법을 얘기한 거지 아까 7자법.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정시단구 바로 단구를 말하는 거여서 글씨에는 글씨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내가 볼 때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 같아. 왜 중요한 말이냐면 저것을 처음에 나오고 저렇게 했었을 때 그 시대는 붓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뭐든 걸 작았었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붓으로 쓰고 양호붓으로 쓰고 할 때는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말에는 나오는 것이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요만한 붓으로 쓸 때는 그랬다 하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런 붓으로 쓰니까 이거가 마땅치가 않다 그런 얘기야. 내가 그랬었잖아. 이 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1000년 걸렸다. 이게 1000년 걸렸어. 내가 연구해본 바이오기야. 우리는 1000년을 이걸 그냥 하루에 하는 거야, 그렇지? 옳게 배우면. 자네 그 말 뜻 이해가 돼? 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봅니까? 드럼통합과 여러 가지 좀 알고 있어서 그것만 맥락만 탁탁 짚어주면 지가 이해가 정류와 이런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얽히고 설키고 많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정류와 이런 그 옳은 가닥. 그 미로 게임 있잖아. 이렇게 미로 게임. 그 미로 게임 제대로 그걸 가닥을 못 잡으면 그냥 못 나오고 안 되잖아, 그지?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주면 정리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겠지. 이 글씨도 보면 내가 보면 조금만 이렇게 건체를 조금 하고 나면 글씨가 낮아질 거야. 근데 누군가 여태까지 외대 떠나가지고 딴 이거 배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강구하고 저기 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야. 겉 흉내만 내요. 본질을 모르고.
근데 이거 배우는 사람은 거기서 더 겉멋을 또 내네. 빈곤의 악순환.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말을 안 해도 다 그렇게 느껴. 그렇게 느껴? 근데 나는 그런 거 꼭 얘기를 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나오게 돼. 나도. 자, 여기 소에서만이 가용 쓸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불가하다. 또한 그것을 말하기에 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요 호구를 열려고 합니다. 이 호구는 엄지하고 검지가 이루어지는 요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거가 여러 지가 되지 닫혀지면 이렇게 닫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봉안법이라고 그랬지. 요거를 용안법이라고. 용안법이 돼야지 허장실지가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허장실지가 안 돼. 형 마등날. 그 형세는 절대는 형세가 좋아요. 형세는 형태도 아니야, 그렇지? 그게 말의 그 등자 같다. 그러니까 어찌 대지상절, 그 엄지 그 상절 운마디뼈 그 하단을 그 어찌 알겠는가? 하단 그리고 시지 중절 방 착이지 방착필 곁을 붓에다가 붙이는 것 이것을 붙여야지만 호구가 이미 열린다. 이것도 봐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잘 안 열리지만 이게 이렇게 비틀어지면은 이게 이 구멍이 열리잖아. 우리가 씨앗 같은 거 뭐 뺄 때 이렇게 비틀어서 빼지 이렇게 꽉 짜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등지 형세는 이미 이뤄진 거야. 또 중지 구필 붓에다가 갈고리처럼 해서 무명지에 향하는 거 소지를 명제에다가 첨부하게 되면은 이 오지가 분작 양기가 두 가닥으로 분작 나눠진다. 이렇게 방향이 두 개 시작 방향 이런 식으로다가 나뉘어진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붓을 쉬운 휘들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분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글쎄 모르겠어. 그거는 좀 한번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뒤에 거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쭉 하고선 자기가 전체적으로 그 용필법에 대해서 이거 붙잡는 거, 지필법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견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허무맹랑한 것 같기도 하는데 내가 저걸 번역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대로 쫓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또 한번 해봤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일리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임모.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참 나름대로 나가볼 때는 체계 있게 썼어. 처음에 문자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지필 쓰고 뭐 또 이렇게 뭐 되게 이렇게 풀박 같은 거 대충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거가 기초가 된 다음에 이제 임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초학자들이 배우면 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임모를 하는데 여기도 임서가 아니라 임모잖아, 그죠? 그러니까 임모가 단 훨씬 용어가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임서와 모서가 있는데 임서는 피리를 찾는 것이고 모서는 위치를 찾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마 저기다가 싼 거 해놓은 거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옛날에 나는 모서를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글씨를 쓸 때 그때 칸잡고 쓰고 그럴 때 칸이 모자라. 피력이 넘치니까 칸이 모자라. 그러니까 글씨가 안 짜여져. 그래서 모서를 내가 많이 했어.
그리고 사람 습관이 웃긴다. 습관은 몰라요. 본인 습관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지만 잘 알아. 따라서 자기가 글씨 틀리면은 이게 옆에서 틀리잖아. 이게 그걸 몰라. 선생님 그걸 지적해주면 아는데 자기가 습관화서 그 편안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글씨가 계속 그렇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제적 비유를 하면은 작품 내에서 떨어지잖아. 계속 떨어지잖아. 그 사람 왜 떨어지는지 몰라.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 꼭 억울하다고. 근데 그렇지. 나도 옛날에 심사를 많이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사람도 꼭 억울해. 그 글씨 갖고 와보라. 보니까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옛날에 이렇게 보면 또 맨날 그 글씨야. 그럼 그 사람 또 떨어져. 근데 자기가 알고도 몇 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내고서 적겠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야. 장모님도 심사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거 느껴지겠지. 심사를 안 했을 때는 그걸 몰라. 자기가 심사를 해보면 그것이 나타나. 또 문진별로 습관도 나타나. 그러고 갖다 놓고 하면 비교가 돼. 그거를 본인이 출품하고 할 때는 몰라. 그래서 단계 올라가고 할 때 이게 느껴지는 게 달라. 장모 심사하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모라는 용어를 꼭 쓰라. 모서는 비록 안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용어가 하고 나면 언젠가는 내가 정신 차릴 때가 있지. 그래서 글씨가 안 되고 저기 할 때는 모서를 한번 해보는 거죠. 모서까지 못하고 나면 골필에다. 골필은 그냥 트레이싱 이 종에다 놓고 이 골만 한단 말이야. 모서까지 쌍구를 안 해도. 그것만 해도 위치를 알 수 있어. 위치를 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부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가고 이제 위치잖아요. 아, 어디에 위치가 되느냐 하는 거. 그러면 임모라는 건 위치를 안다는 거고 임서는 필의를 안다는 거고. 임서와 모서를 합쳐서 임모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우리는 임서만 말만 쓰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임서는 필의만 추구하는 거지. 이 제자 같은 거가 이게 보면 확 째어지지가 않았잖아. 위치가 안 맞는 거. 지금 이것도 위치가 안 맞아 지금. 위치가 안 맞는 것들이 글씨가 있어. 지금 차자 이런 것도 위치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법칙을 통해서 모서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근데 임서를 하면 내가 아까 금방 그렇게 했잖아. 자기 눈이 병신인지도 모르고 맨날 그렇게만 쓰고 맨날 그러는다고. 다른 문 중에서 쓰면 그렇게 안 쓰잖아. 그럼 이 문 중에 선생님이 좀 눈병신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눈병신이 병원만 갔다 오면 금방 그 문 중에 글씨가 달라져. 근데 그 사람은 병원도 안 갔다 오고 그것이 자기가 사신지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근본 치료는 바로 모서에서 고칠 수가 있다. 이해가 돼? 전에 이해가 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대충 놓고서 그냥 이런 거 넣어서 자기 뭐 성적을 나타나고 전체 필요만 본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정확한 바탕과 형상을 갖춰진 뒤에 필요가 나오는 거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못하니까 저 이렇게만 하고 된다고 이렇게 이거 쓰면 된다. 그거는 나중에 몇 단계, 임모의 몇 단계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되는 거야.
피리 단계까지 하려고 하면 실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입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내 책에 그거 다 나와. 그 서예이의 그 책에 다 나와. 자, 입모는 이거는 학서 글씨를 배우는데 대요 큰 이것도 참 대요도 번역이 뭐라고 해야 돼? 큰 요점이다 하기도 그렇고 요점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말하면 딱깡이야, 딱깡, 그지? 그래서 큰 별이 큰 줄거리야. 그래서 큰 요점이다. 요점은 아니야. 별이 하고 요점하고가 다른 거야, 그지? 참 저런 게 어려워. 그래서 난 큰 줄거리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 이 말 자체가 또 보면 스토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이해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포학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자네도 고민했었지. 근데 뭘로 해도 딱 들어맞지가 않아. 지금 큰 저것도 줄거리다 이것도 딱 들어맞는 말이야. 그게 바로 번역의 한계야. 우리말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뭐 기묘하고 급선무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 내가 쓰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원문이 있잖아. 원문이 있는데 그 번역을 같이 한다. 그런데 걷다가 지멋대로 한다. 그건 번역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려면 지가 썼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쓴 서예이해는 내가 쓴 거니까 그래 말이 다르잖아. 부드럽고 저기 할 수. 근데 번역할 때는 원문이 있잖아. 원문이 없으면 몰라. 그치? 그럼 대여는 다 아는데 저거를 지멋대로 다르게 번역하면 그건 오역이잖아. 그치? 아버지를 번역할 거를 우리 집안에는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 요새는 아버지가 별로 없잖아. 어머니가 아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맨날 애들이 그걸 보고서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어머니고 어머니가 주부 저기도 있다잖아. 그 무슨 남자 주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판도가 되면 번역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근데 원문에는 그렇지가 않잖아. 아비 부자를 써서 쓰면 아비지, 그치?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거가 참 쉽지가 않은 문제다. 왕fon도 그런 고민이 참 많지. 쟤는 왜 고민이 많을 것 같으냐면 쟤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거든. 내가 옛날에 한 20여 년 이렇게 쭉 그 교류전을 하면서 제일 그 곤란한 점이 바로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차오량인데 그 교량적 역할을 하는 건데 교량적 역할을 할 때 양쪽을 내가 다 알아. 근데 요구 사항은 서로가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자네도 경험 많잖아. 그게. 알았어. 그럼 나는 양쪽 이 심정을 다 알아요. 그럴 때 내가 나중에는 내가 하는 거가 내 주관이 있어요. 내가 양쪽을 다 아르니까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절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쪽에서 이렇게 나가주는 거가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내가 그렇게 처리했더니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 조금 설명을 해주면 다 되는 거야. 근데 그 말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 싸움만 가지 아무것도 안 돼. 왕폰 그런 경험 많아. 맞습니다. 저런도 통역도 많이 할 것이겠고 한중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이 번역할 때도 그런 문제가 하도 많이 있는데 왜냐면 이걸 이렇게 쓰면은 중국계 실정이 안 맞거든.
문투가. 그렇다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게 원 문투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막 간산 그러잖아. 중계는 뭐라고 그래? 주막간화 겉화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우리는 주마 말 달리고 산을 봐. 걔들은 구체적으로 꽃을 본다. 그럼 더 실질적이잖아.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문화 차이가 상당히 온다. 걔들은 주마 간산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뉘앙스가 바로 그래. 그러니까 참 알수록 어려워. 나도 힘들어. 대여다 연이나 필 이거 아까 읽었던가? 아니고 필선고 그 고인 의지라 차구영필 후허 상형체라 상형체 당태정은 오임 고인지서 수 불악기 형사 무제 부기 기골 이 형세 자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내가 놀란 것은 뭐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랬겠지만 뭐가 없을 때 기억력이 좋은 거야. 핸드폰이 없을 때 기억력이 좋은 거야. 핸드폰이 있으면 기억력이 없어져. 책이 없을 때 책을 기억을 한다. 지금 사서오경이라든가 이런 그 경악이 전부 다 진시황 때 불태웠잖아. 불태웠으니까 그 사람들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때 구술해가지고 한 거가 금학이야. 근데 그 공자 벽중서에서 나오고 한 거는 옛날 거잖아, 그치? 그건 고문경학이라고 해요. 아까는 근문경학이라고. 거기서 근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서화가 됐다고 했었을 때 예서화가 돼가지고 그때 그럼 그것이 해서 개념이지, 정서 개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치? 믿잖아.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야? 기억에서 나온 거야. 근데 공주와 벽종수 이런 거는 원래 그때 당시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계속 발굴되는 거지, 땅속에서. 그게 아까 출토문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근문경학하고 다르잖아. 그리고 또 그 글자 한 글자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완전히 그 뉘앙스가 달라지거든. 이 경학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 간단한 거니까. 따라서 정치 이념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가장 저기 했던 거가 바로 남인하고 서른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에서는 그 허목 미수가 그때 저기 해가지고 또 허목 미수가 1차 예송 때는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단파할 때는 이겼다는 얘기라. 그래서 남인이 잡았어. 근데 거기서는 고문경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설을 쓴 거예요. 근데 소론계통에서는 근문경학이야.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남인이 무너지거든. 근데 그 근문경학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서를 쓴 거예요. 그게 소론계통이고 그 집안이 추사하고 그 집안이 일중여처예요. 따라서 일중여처고 저가 가학으로 내려온 거가 바로 예서예요. 이런 건 참 재미있는 사실들이야. 몰라 알면 알수록. 그게 바로 아까 그런 데서 나타나. 그 사람이 바로 그 김사원 동생. 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문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때 그랬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형체만 보잖아, 그지?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아 이해가 돼요. 근데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놈아도 그때는 뭐 컴퓨터 같은 거가 없으니까 자기 기억에 의존하잖아. 의존해서 옛날 거를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면은 글씨를 빼뜨리고 아니면 잘못 쓰고 이러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옛날 것들을 인용한 것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내가 그 밑에다가 넣어놨어. 주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몇 글자 다르고 빼먹고 아니면 중간 생략 이런 것도 있는 걸 내가 다 해놨다.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걸 뭐 이제 알으니까 그게 할 수 있지 모르면 못해. 근데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논문에 주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아 이렇게 원전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어야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큰 줄거리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고입, 옛사람의 의지, 이것도 의지도 참 어려워. 내가 볼 때는 뜻과 취지야. 취지는 방향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뜻은 마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먼저 구해야 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네는 뭐 예서를 어떤 비를 많이 썼나? 아까 뭐 조전비 얘기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딱히 많이 쓴 건 없고 그냥 두루두루. 그만 썼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왜 그러냐면 나의 모태가 되는 근간이 있어요. 저는 조전비를 제 마음에 좋습니다. 조전비는 아까 같이 있고 그런 식의 저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전비. 그래서 예서에서 제일 조심할 거가 조전비야. 조전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전비는 수려한 품격으로서 제일 뛰어난 작품이에요.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 조전비는 딴 것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 작업에 꽃을 피울 때 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조전비는 연미한 획들을 써. 되게 짜임새가 있고 자형도 좀 특이하고. 근데 내가 중국 사람한테 가도 역시 그 사람들이 예기물, 연미, 장천 이런 걸 꼭 들어. 그게 제일 모범이잖아. 그러니까 조전비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자기 특장에 있어서 기후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건 더 배울 것이 아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 그 일반적 중국.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해. 조전비가 나쁘다는 거야. 그 작품으로서는 상당히 격이 있고 좋은. 그리고 한 분야에서 어떤 분야야? 예서를 여러 가지 한 6가지 이렇게 유형으로다가 서풍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수려품에 가장 으뜸이 조전비. 그래서 조전비는 예쁘다고 그러지 조전비를 심차다고 하는 걸 품격 있다고. 품격 있지 않습니까? 품격? 지금 아까 거기 있는 것들은 다 품격 있는 것이. 품격을 나눈다고 서품. 서품과 격정. 그 의지, 뜻과 취지.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그죠? 누구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때 그 사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떻게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 그치? 나도 참 그거 고미술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한번 학고자에서 그거 뭐 하는데 아는 좀 그 선생을 만났어. 아 형님 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니까 웃으면서. 처음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 말이 명답. 모르잖아. 알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 하다 보면 네 자꾸 알아. 거기서 눈짓이 나오잖아. 여러 가지 행동 거지라고 하지. 거기서부터 추구할까 시작돼요.
근데 먼저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용필 한다고 하면 그거부터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후에 상형체, 그런 다음에 형체를 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지. 그지? 거꾸로 하니까 그 사람 그 본의 이런 걸 모르잖아. 당태정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오임 고임서 내가 옛날 글씨를 여기서는 임서를 했는데 수브라키 형사 그 내가 옛날에 이거 형태라고 그랬었는데 형체야. 형사할 때 내가 옛날에 형태를 닮은 이렇게 하는데 형체 같은 게 낫다 하는 거야. 형체의 닮음을 배우지 않고 그건 숫자는 특별히야. 특별히 그 형체 닮지를 않고 무제 기골 그 기골에 그 힘쓴 것은 바로 그 기골에 있다. 그랬더니 형세가 자생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야. 그 장태종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 이거 모르잖아, 그렇지?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형태만 가려고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정비를 쓴 사람 아니면 기타 예기비를 쓴 사람 보고 다시 쓰라고 하면 똑같이 나올까? 안 돼. 그럼 거기에 중복되는 글자도 다 달라. 그럼 우리는 배우게 될 게 뭔가? 그러면은 거기에 변하지 않는 원칙 같은 거가 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배우는 거가 좋지. 근데 자기 야간 척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거만 딱 잡아서 한다. 그것은 왜냐면 앞뒤 옆 이렇게 좌우에서 어울려가 져가지고 그 글씨가 나오는 거거든. 그 글자가. 그렇지. 그 사람이 쓸 때. 그 글자만 놓고 조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것도 주변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쫓겨나고 어떤 게 길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이것만 골필만 쓰는 거야. 골필만. 그럼 내가 골필을 외웠잖아. 그치? 걷다가 살을 입히면 돼지가 되든 홀쭉이가 되든 그건 지 마음이지. 그치? 골필은 있잖아. 지금 이 말이 그거야. 내가 옛사람의 글씨를 봤는데 특별히 그 형사, 그 형체를 담는 거 이것을 배우지 않고 힘쓰는 거는 기골, 그 기운과 그 골에 있다. 골력에 있다. 그러니까 형세는 자연적으로 나오더라. 그건 자기가 맞춰서 하는 거지. 참 간단하지만 대단한 말. 이것이 글씨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재밌어요? 이거 초학자들한테 이런 건 참 알려주고 싶고 그러는데. 여자도 그렇게 작업하면 걔는 서울 오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걸 쓰라고. 그건 여기 하나가 좀 뭐가 이상해요. 근데 닫힐 폐했던데 여기 열렸다고 그랬으니까 닫힌 걸로 하셔야 돼요. 그 원래 업무는 어떻게 있어? 폐했다가